네, 오늘 선거가 끝나면 지난 4년 동안의 광역단체장 지형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조금씩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역대 선거와 광역단체장의 지형 변화를 터치 스크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면서 동시에 정당에 대한 민심을 살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어느 정당이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이번에도 선거의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2010년의 선거 결과를 볼까요? 자, 세종시 출범전인 당시 모두 16곳의 광역단체가 있었는데요. 당시 한나라당이죠. 통합된 자유선진당까지 합쳐서 모두 7곳에서 승리했고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역시 7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자, 무소속 후보도 2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이 같은 모습으로 구도가 형성이 됐었죠. 그런데 2년 뒤인 2011년에 재선거가 치러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서울시장은 공석이 되고 맙니다. 이 자리를 시민운동가 출신 무소속의 박원순 시장이 이어받게 되죠. 한나라당은 한 명이 줄고 무소속이었던 박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광역단체장 구도는 6대 8대 2로 바뀝니다. 이어서 201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남 지역이 반짝이네요. 당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두관 지사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민주당으로 입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당시 광역단체장은 6대 9대 1로 바뀝니다. 하지만 김두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고 이 자리에 홍준표 지사가 들어오면서 새누리당은 단체장 한 석을 더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7대 8대 1,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인지 대부분 야권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 선거가 끝나면 이 지도가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바로 서울입니다. 자, 정몽준과 박원순, 누가 서울을 이끌 차세대 주인공이 될까요? 관심이 높은데요. 이 역시 오늘 저녁이면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겠죠.